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익을 올리며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명한 투자를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노후 재테크에 숨겨진 기회와 함정, 그리고 진짜 승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주목받는 리조트 투자, 관광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불릴 수도 반대로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호 씨, 올해 68세입니다. 이 씨는 2005년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4억 원을 현명하게 투자했습니다. 당시 제주도 서귀포에 콘도형 호텔 분양이 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임대 수익으로 1,2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투자 수익률로 계산하면 연 8%입니다. 은행 금리가 4% 남짓이던 시절이니 매력적인 투자였습니다. 이 씨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9년간 꾸준히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연간 1,200만 원씩 19년이면 총 2억 2,800만 원입니다. 원금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고도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현재 분양가는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씨가 투자한 콘도는 지금 팔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원금의 2배가 넘습니다. 총 수익을 계산해보면 임대 수익 2억 2,800만 원, 더하기 시세 차익 2억 원, 합계 4억 2,800만 원입니다. 19년간 무려 285%의 수익률을 올린 겁니다. 이 씨는 이 수익으로 손주들 교육비도 지원하고 부부 해외여행도 매년 다니고 있습니다. 연금과 임대 수익을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니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씨는 2008년 해운대 근처 오피스텔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원이 됐습니다. 월세로 매달 120만 원씩 받고 있으니 연간 1,440만 원입니다. 15년간 받은 월세만 2억 1,600만 원입니다. 시세 차익까지 합치면 원금의 3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하면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테크의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투자처를 찾습니다. 특히 리조트 회원권, 관광지 콘도, 펜션 같은 여가 관련 투자가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여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실물 자산이고 관광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중반 스키장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용평, 하이원, 베어스타운 같은 유명 스키장들이 회원권과 콘도를 분양했습니다. 분양 설명회에 가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나와서 그럴듯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스키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겨울 스포츠 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스키장 가치는 급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원권 한 개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콘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연 임대 수익률은 7%에서 10%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게다가 3년 후면 분양가가 2배로 오를 것이라는 장담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혹했습니다. 퇴직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해 겨울 스키장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숙박시설은 만실이었습니다. 회원권 가격도 올랐고 콘도 분양가도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투자했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스키장 이용객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숙박 예약률이 떨어지고 리프트권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회원권 시세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스키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원 제한이 생겼고 매출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약속된 임대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키장 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배당을 중단했습니다. 회원권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세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3천만 원에 샀던 회원권이 1,500만 원으로 다시 1,000만 원으로 급기야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회복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베어스타운 스키장이 무기한 휴장에 들어간 겁니다. 리프트 역주행 사고 이후 안전 문제로 영업을 중단했고 재개장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베어스타운 회원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2천만 원 넘게 주고 산 회원권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환불도 안 됩니다. 법적 대응을 해봤자 받을 돈이 없습니다. 스키장 인근에 투자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90% 이상 공실입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없으니 재산세와 관리비만 내는 신세가 됐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김영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김 씨는 2015년 퇴직금 3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스키장 근처 콘도에 투자했습니다. 연 8% 수익을 약속받았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약속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배당이 줄었습니다. 2020년엔 아예 중단됐습니다. 김 씨는 콘도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샀던 콘도를 8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재 김 씨는 매달 관리비 40만 원씩 연간 4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김 씨의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은 연금 125개월치, 그러니까 10년치가 넘는 연금입니다. 그 돈이 지금 6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됩니다. 9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연금 75개월치, 6년 3개월치가 날아간 겁니다. 김 씨는 후회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안전한 채권에 투자할 걸 하고 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박미경 씨는 더 심각합니다. 2012년 하이원 스키장 근처에 펜션을 지었습니다. 땅값 1억 2천만 원, 건축비 1억 8천만 원, 총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3년은 좋았습니다. 겨울엔 스키장 손님들로 만실이었고 여름엔 피서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연 매출이 5천만 원은 나왔습니다. 경비를 빼도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투자 대비 연 10% 수익률이었습니다.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제대로 투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매출은 1,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는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팔려고 해도 매물이 너무 많아서 팔리지 않습니다. 현재 시세는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됩니다. 1억 5천만 원 손실입니다. 박 씨는 매일 한숨만 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던 스키장,
투자가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한국의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은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도 3도나 올랐습니다. 스키장 운영에 치명적입니다. 인공눈을 만들려면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운영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2달 반 정도만 제대로 운영됩니다. 운영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고정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비 트렌드 변화입니다. 2030세대는 스키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합니다. 같은 돈이면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한국 스키장 이용객은 2011년 686만 명에서 2024년 443만 명으로 40%나 줄었습니다. 243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스키장으로 갔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스키장 방문객은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주요 스키장 회원권 가격은 2013년 대비 평균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용평 리조트 회원권은 2013년 4,500만 원에서 2024년 1,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천만 원 손실입니다. 하이원 회원권도 2,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1,9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스키장 인근 부동산 가격도 2015년 대비 평균 35% 하락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3곳의 스키장이 폐업했습니다. 2021년 스타일 리조트, 2022년 베어스타운, 2023년 양지파이 리조트입니다.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스키장 중에서도 2~3곳이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전망으로는 2030년까지 현재 스키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투자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잘못된 곳에 투자하면 김영수 씨나 박미경 씨처럼 노후 자금을 모두 날립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은 피하십시오. 스키장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계절에 의존하는 모든 사업이 위험합니다. 여름 해수욕장 인근 부동산도 조심해야 합니다. 폭염이 심해지면 방문객이 줄어듭니다. 가을 단풍 명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단풍 시기가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사계절 내내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도심 오피스텔이나 역세권 상가가 그런 예입니다. 두 번째 원칙, 트렌드를 읽으십시오. 인구 구조가 변하고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국내보다 해외를 선호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거스르는 투자는 실패합니다. 대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증가하니 소형 주택이나 원룸 수요가 늘어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니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세 번째 원칙,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퇴직금 3억이 있다면 부동산 1억, 주식 7천만 원, 채권 7천만 원, 현금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십시오.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연 1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높은 수익률 뒤에는 반드시 높은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연 5% 정도면 충분히 좋은 투자입니다. 안전하게 꾸준히 받는 게 한 번에 크게 벌려다 모두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실물을 확인하십시오. 분양 설명회의 화려한 자료만 보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직접 현장에 가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객을 관찰하고 인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육감을 믿으십시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스키장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팔 수 있다면 파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1,000만 원에 팔 수 있는 회원권이 내년엔 500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2년 후엔 아예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수천만 원을 날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손실을 막으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어스타운 회원권 보유자들은 결단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회원권이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요.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대신 그 돈으로 안전한 곳에 재투자하십시오.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우량 기업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면 연 4%에서 5%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250만 원, 월 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월배당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매달 일정한 배당금이 들어오니 생활비 보탬이 됩니다. 채권에도 일부 투자하십시오. 회사채나 국채는 안전하면서도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줍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 잃어버린 돈을 서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의 여행도 현명하게 계획하십시오. 국내 스키장에 270만 원 쓸 바에야 해외로 가십시오. 같은 돈이면 일본 후쿠오카나 오사카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항공료 포함해도 2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50만 원을 아끼면서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주들도 외국 여행이라고 더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똑똑하다는 칭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앞으로 투자할 때는 이 영상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둘째, 트렌드를 읽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십시오. 셋째,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넷째, 높은 수익률 약속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섯째, 반드시 실물을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콘도에 투자해서 성공한 이정호 씨처럼 될 수도 있고, 스키장 콘도에 투자해서 실패한 김영수 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씨는 사계절 수요가 있는 제주도를 선택했고, 김 씨는 계절에 의존하는 스키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씨는 트렌드를 읽었고, 김 씨는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노후의 명암을 갈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회하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